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든나 9월 1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 던져진 폭탄, 영린을 건드린 정부. 제가 요 근래에 특례를 좀 다뤘었는데요. 사람들이 온통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혈안이더라. 왜? 금리가 좀 매력이 있으니까. DSR도 우회해 주니까. 7월 달에 2.3조를 땡겼었어요. 8월 달에 3.4조를 썼어요. 금리 오른다니까 막 땡기죠. 9월 1일부터 한 대략 9월 10일 정도까지 2조를 땡겨버렸어요. 그 땡겨 쓰는 속도가 더 빠르죠. 왜? 돈 떨어질 때가 다 돼가니까.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27일부터 소득 1억, 집값 6억 넘으면 이용 못한다. 자, 여기 37.6조거든요. 지난번에 썼던 게 35.4조이기 때문에 2.2조를 썼어요. 2.2조. 정확하게 2.2조를 썼네요. 한 열흘 상간에. 정부는 27일부터 이용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끝나겠죠. 12일 만에 2.2조를 땡겼어요. 남은 돈은 이제 얼마인가요? 39.6조였으니까 2조가 남았어요. 2조. 이거 한 열흘이면 쪽 나겠죠. 그러면 27일까지 갈 것도 없겠더라.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간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이 판매 중단의 결정이 한 이유로 보인다. 이렇게 요거 일단 뻥이라고 이야기해보고요. 2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로 일반형 판매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전에 종료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치명적인 거 정부가 영린을 건드렸다고 하는 이 부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았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된다. 이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돌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한 개 사고 그 전에 뒤에 걸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대출이 막혀버리죠. 이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이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오죽했으면 뭐 요거 예전에는 뭐 2년 내 요거 모르겠다. 요거 또 하도 오락가락해서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우대형 공급에만 집중하겠다고 한다. 위에 비싼 아파트 팔고 온기가 좀 돌 법하니까 부채가 너무 커져버려요. 안 되겠다. 그럼 밑에 거라도 해서 다시 올리자. 상승작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온기가 퍼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전에 다른 사람들 제 댓글에 와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비싼 아파트들 먼저 거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싼 거 거래된다. 근데 싼 거 거래가 비싼 아파트들만큼 그렇게 반등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반용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당한 것이다. 이 정도만 해석하고요.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거를 하는 바람에 일반용 우대형으로 해서 돈을 대출을 좀 살려놓더라도 이거 다 하면은 결국에는 뭐 또 MBS 발행하고 다시 시장 금리 오르고 또 악순환이 또 지속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남겨둔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얘를 건드린 바람에 얘를 건드리는 게 너무 저는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전만큼 순환이 원활하지는 않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또 여기 뭐 우대형 플러스 또 신생아까지 하면은 이 정도 거래량은 유지해 주겠다고 정부가 판단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핵심은 이 갈아타기거든요. 비과세를 하고 갈아타기 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 영린을 건드렸다. 당국 경계령 떨어진 이후부터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요게 문턱을 조금 높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금리도 슬금슬금 올라요. 은행 가서 오늘 예금 만기된 거 좀 갈아타려고 보니까 3.7%를 주네요. 또 딴 데 가면 또 3.9% 이렇게 주는데 뭐 4% 주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 굳이 가진 않았어요. 그냥 요렇게 하고 말았는데 근데 퍼뜩 든 생각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이거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달러 예금할까? 달러 예금 5% 넘어가는 데 많아요. 요거 한 3개월 만에도 5% 줄 거예요. 달러 예금은 연간 기준으로 5%죠. 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갱신시켜주는 그런 은행들도 있더라고요. 부산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체감되시죠? 장사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대목이 없다. 대목이 사라진 것 같다. 돈 쓰는 분 다 어디 갔을까? 다 은행 갔죠. 은행 갔어요. 대출 이자 갚으러 다 은행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대구에는 항상 얘기했어요. 장사 안 돼 미치겠다. 이러면은 야 신세계 백화점 터져나간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뭐 백화점은 뭐 잘만 나간다.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잘 쓰겠죠. 근데 대다수 거기 가는 사람들의 손은 가볍더라. 나올 때 손은 가볍더라. 근데 이거 돈 실컷 잘 쓴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대형 백화점에서 돈 벌었는 거 지역사회에 다 돌리나요? 본사에서 또로로 가져가죠. 그럼 결국 부산 돈만 다 빠져나가는 이런 거 오히려 더 악순환이다. 이거 띄우기 하려고 백화점에서 사람들 돈 잘 쓰더라 라는 이야기 백날 해봐야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저도 요즘에 뭐 마트 대형마트 이런 데 가서 사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귀찮고 시간도 아깝고 돈 약간 더 비싸더라도 그냥 쿠팡에서 그냥 주문하고 말아요. 결국 제가 쓰은 그 돈도 이 또 본사로 또 쪼르륵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결국 또 뭐 쿠팡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엔 또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또 외국으로 또 쪼르륵 빠져나가는 그 악순환만 반복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아마 또 여기 뭐 수산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부산 분들 좀 이런 것들도 좀 아프잖아요. 네. 가격이 없다고는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가 장난 아니니까 돈을 안 쓰는 부분. 자, 우리 기름값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요것도 가격이 지금 90불대요, 90불. 이제 물가지수 다음에 발표되고 이러면은 또 막 올라갑니다. 미국 CPI 좀 있으면 발표 나나요? 네, 걔도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또 분위기 왜 이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매물을 보여드리는 페이지인데요. 매물 오늘 아실에서 집계가 안 돼서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그냥 지나가네요. 오늘 아마 좀 살벌하게 올랐을 거예요. 매물 살벌하게 화요일 오르고 수요일 매물 많이 늘어나는 날. 요거 안 보이지만 또 내일 또 집계가 되면은 추세가 매물이 늘고 있구나. 네, 그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 134건 양호했다.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15에서 20% 정도 늘어났어요. 9월달도 아마 8월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 막판에 급하게 쓰는 특례 효과다. 자, 지지난달과 휴일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같이 견줘보면 되는데요. 9월의 거래량도 양호합니다. 이게 계속 양호하고 그러면 좋을 테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자, 이제 6억 이상 아파트 특례로 처분하기 좀 곤란해지죠. 이제 특례로 사기에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 비싼 아파트들 사는 사람도 있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팔았을까? 굳이 팔았을까? 생각이 있겠죠. 뭐 저마다의 생각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시아도 고롱하늘채 3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30%. 근데 이것도 진짜 이제 살만한 사람들 이 돈 특례 안 나오면은 다른 대출 이런 것들은 또 정책자금 금리 이용 못 하잖아요. 시중은행 가면은 이거 4% 후반 줘야 돼요. 거의 5% 가까운 금리를 주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 실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투자로서는 쉽지 않다. 물론 실거주로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기 자본 좀 대고 받쳐주고 열심히 살아서 돈 좀 못 알았으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 대충만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거 뭐 신고가 대단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대형평형 일단 딱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돈보라는 사이트는 요 아파트 딱 클릭하면은 요 아파트 거래 일액이 쭉 다 나타나거든요. 네. 요거 한 26% 정도 하락인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하락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오른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오르긴 좀 반등하긴 했어요. 근데 반등 가격에 팔깁니까? 또 한 2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의 느낌, 그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될 것 같고요. 크게 힘이 강력하다, 뭐 이렇게 느낌 드시지는 않지 싶어요. 간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긴가민가 하지만 일단 근데 뭐 질러야죠.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죠. 무조건 간다고 질러놓고 보고 그 다음에 갈지 안 갈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계시겠죠. 네. 자, 이제 6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을 살라 그러면 이제 특례가 안 돼요. 비싼 아파트 거래가 먼저 선행되고 나머지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가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비싼 아파트는 좀 그나마 가격 방어가 되고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았지만
이제 온기가 퍼지기도 전에 비싼 아파트를 조금 더 펌프질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특례 끊겨버렸어요. 야, 이거 6억 이상 집, 부산의 그 평균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6억 이상 집 살려면 DSR 고려했을 때, 자기 자본을 그래도 한 3억 이상은 최소한 들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대출 내고 이래저 살면은 내가 내 집을 샀는데, 자꾸 은행에 자꾸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집이 사는 거나 뭐 전세 사는 기나 월세 사는 기나 따지고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네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저 가격 오늘 암산하기가 오늘 너무 어렵게 대충 계산하기 20%안 떨어졌지만 대략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대충 분위기만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가격대에 무너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 갈아타고 순환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갈아타는 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버리더라. 그러면 팔고 사고 내가 먼저 한 개 샀어요. 내가 요 4억짜리 6억까지 갔던 집을 4억 4천에 팔고 한 2억 정도 손해보고 팔고 더 좋은 거. 야, 가만히 지켜보니까 상급지가 역시 상급지더라. 가격 방어에도 짱이더라 하고 얘를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례라는 이름으로 갈아탔어요. 갈아타는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얘를 처분하려고 보니까 또 누군가는 이 밑에서 한 개를 팔고 사고 팔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얘를 또 사주고 이런 과정들의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야, 두 개 가지고 일시적인 거 뭐시고 간에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정부가 일단 특례에 한해서 그렇게 선언해 버렸으니까 굉장히 상징하는 바는 있다고 보여지죠. 뭔가 막혀버리면은 아마 답답한 흐름 또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가격은 오늘 조금 건너드릴게요. 네, 잠깐 필요하신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많이 떨어진 느낌 나는 부분만 살짝만 짚어보고 네, 요 정도. 네. 아주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면서 요게 올라갔지 전반적인 구매력의 향상, 전반적인 가격의 상승으로 이것이 가격이 건당 거래대금이 4억까지 뛰어 올랐던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거래량 야금야금 한 2,40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3,000건까지 가는지도 또 한번 지켜봅시다. 비싼 아파트들 자 거래가 안 그래도 꺾이고 있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었어요. 비싼 게 제대로 안 가는데 싼 게 가겠나? 그럼 또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 부산에 따지고 보면 6억 이상 집 그렇게 많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수도권에 지금 온기가 돌고 있는 수도권에는 6억 이상 집들이 상당하거든요. 얘들이 당장 타격을 받아요. 그럼 수도권이 맥을 못 추면 부산 혼자 홀홀 날까요? 저는 그렇게 같진 않아요. 지금 수도권의 눈치도 살살 보고 세종시의 눈치도 살살 보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만 뾰족한 답은 보이지 않더라. 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 네, 말이 집값 30% 떨어지는 거지. 이거 매매가 전세가와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임대인 해묵기도 참 더럽게 어렵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 10년 전에도 그 이상 전에도 이런 상황들은 늘 있어 왔더라. 네, 전세 가격 아직까지 부산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이 또한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정부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 기대는 것밖에 없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9월 20일 이후에 무슨 대단한 대책이라도 나와라 한 개밖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경제 상황은 수치로 딱딱딱 드러나면서 뭐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죠. 실질 뭐 소득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 이면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좀 힘들겠더라. 그래서 좀 이 고점에 사서 못 팔아가지고 손실이 큰 사람도 있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상승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말고 좀 받아줘라 물건을. 그것만이 시장을 띄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아주는데 어떡해요? 시장 감사합니다.